저희가 준비한 5위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대나무역의 변호사가 돌연 사임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야 할 변호사 수임료를 쌍방울 측에서 대신 받았다는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태형 변호사라는 사람입니다. 이태형 변호사는 2018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도 변호를 했고요. 과거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도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려지기로는 대장동 의혹 관련 변호를 하다가 돌연 사임계를 냈습니다. 총 14명이고요. 저는 변호사비를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변호사비를 얼마를 누구한테 대납을 시켰다 이런 얘기는 아무리 국정감사장이라고 하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이건 지나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말로 변호사비를 불법으로 받으면 저를 구속하세요. 그리고 사실이 아니면 무고하고 음해하고 그런 사람들 무고 혐의나 공직선거법 위반을 빨리 처리해서 처벌하십시오. 이 얘기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변호를 했었고 이 의혹 얘기,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과 함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러니까 쌍방울 측이 시비, 전환사채 20억, 현금 3억 등을 대신 이재명 대표 대신 변호사비를 내줬다. 이 의혹의 핵심 인물. 이승훈 변호사님, 왜 그만뒀는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이태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재명 대표를 많이 변호했었죠. 그래서 최근까지도 변호를 했었는데 이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사실상 변호사 사무실이라든가 핸드폰 그리고 수입 내역까지도 압수수색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마치 이제 피의자인 것처럼 변호사도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변호인 저력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었고요. 또한 쌍방울 김성태만 들어오면 곧 변호사비 대납이 밝혀질 것처럼 했습니다만 김성태 씨가 체포돼서 들어온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밝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검찰에서 변호사비 대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좀 밝혀줘야 되는데 검찰이 이것들을 밝히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유지하려고 하는 듯한 또는 수사권을 정치에 이용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태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변호인을 저력을 하기가 어렵죠. 검찰에 굉장히 압박도 있고 또한 본인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사건을 변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변호인 선임계는 들어와 있었습니다만 재판에 거의 관여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사임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변호인의 저력권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변호사를 공격해버리면 사실상 피의자의 어떤 방어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될 수 있어서 저는 검찰이 이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나온 게 없으면 1년 정도 수사했으면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좀 심적 압박 때문에 아마 그만뒀을 것이다. 근데 이태영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조사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이 변호사비를 대납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소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거든요. 근데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그냥 수사 중이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력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알려진 대장동 위례 의혹 변호인단이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려졌는데 그중에 한 명이 이태영 변호사가 사임을 했다. 그 이승훈 변호사의 말씀에 동의하세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아마 근데 저 이태영 변호사가요. 이재명 시장하고 이제 김혜경 씨 변호할 때요. 그 직전에 의정부 지검의 차장검사 경기도에서는 이게 제일 높은 정관하다가 바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선임하려니까 이게 이재명 시장이 돈이 없다. 이랬더니 이제 그 50억 클럽에 있는 모 변호사가 50억 클럽에 옛날에 고위직했던 이분이 그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김혜경 사건을요 경찰이 기소 의견 보낸 걸 사실상은 이게 무혐의에 가깝게 기소 중지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시장도 이게 4번 변호를 한 거죠. 이렇게 했는데 변호사비를 1,200만 원 신고한 겁니다. 우리가 이게 싸게 해주는 것도요.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 현근택 변호사가 이화영, 김용 변호하잖아요. 또는 이제 조상호 변호사가 정지상 변호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방송도 하면서 정치에 꿈이 있어요. 정치에 꿈이 있는 분들은 좀 싸게 해주면 공천에서 좀 도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게 있어서 근데 그분들도 제가 변호사에 물어봤어요. 근데 1200 이건 복사비도 안 돼요. 실제 이태영 변호사가 출마하려고 공천 받으려고 이게 이재명 시장한테 싸게 해주겠습니까? 본인은 정관 중에 정관이에요. 알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1200은 정말 이게 상식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걸 이게 검찰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남석 변호사와 이태영 변호사가 둘이 하거든요. 예. 법무법인에서. 근데 이남석 변호사 컴퓨터에서 그때 쌍방울 압수수색이나 그 자료 있잖아요. 예. 이게 다 누설된 게 컴퓨터에 넣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게 조사하고 일부 기소된 걸로 조사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그런 검찰 수사가 상당히 압박이 있고 지금 변호사비 대납은 아마 이게 현금 3억에 전환 사채가 있는데 예. 이게 KH그룹하고도 밀접하게 세탁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마 이제 그 배상윤 회장도 들어봐야만 조사가 되는데 조사는 상당히 지금 알겠습니다. 심하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예. 압박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고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이게 그 사퇴한 게 아닌가. 검찰 수사가 지금 압박이 세지니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논평 가운데 현근택 변호사가 이화영 전 무지사 변호하는 것과 조상호 변호사가 그 정진상 전 실장 변호하는 게 본인들 공천에서 혜택 받으려고 변호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시각을 얘기했는데 일단 두 부 변호사도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걸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시각임을 제가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유 전 본부장 주장에 따라서 당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선임료 비쌀 텐데 비용 걱정했다.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은 이랬거든요. 이 지사님이 돈 걱정한다. 다 해결될 테니 돈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라. 라고 했다가 검사 출신인 이태영 변호사를 소개받았고 꽤 이재명 대표 변호에서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돌연 그만둔 게 그래서 더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이태영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중요 사건을 전부 다 변호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돌연 사임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어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수사 때문인지 사실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어떤 식으로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예. 갑작스럽게 지금에 와서 사임을 할 이유가 저는 분명하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관측으로 서정욱 변호사 지금 얘기하셨듯이 혹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무슨 다른 단서 같은 것이 조금 혹시 드러난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데 그걸 저희가 뭐 어떻게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여하튼 단순히 그냥 수사의 압박 때문에 그만뒀다 이렇게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어디까지나 다 합리적인 추정들을 해주신 건데 그만둔 것까지만 팩트니까.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는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다. 혐의를 부인했고 추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 검찰입니다. 근데 그 핵심 인물이 오늘 돌연 이재명 대표 관련 그 변호에서 사임계를 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얘기도 짧게 한번 만나볼까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월 재구속이 됐는데 오늘 390억 은닉 혐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하셨을까요? 검찰 주장 중에 무리하다 생각되는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여전히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해서는 부인하십니까? 이재명 측한테 돌아가는 도움은 없으셨습니까? 두 번째 구속 갈림길인데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김만배 씨 재판 얘기도 있고 저희가 재판 속보는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좀 다뤄볼 기회가 있을 텐데 최근에 대장동 일당으로 부르는 김만배 씨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 측근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도 보석을 신청했거든요. 보석을 청구. 근데 검찰의 시각은 정진상 전 실장과 김만배 씨가 접촉 정황이 있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으니까 정진상 전 실장 보석을 허가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그 보석에 가장 안 되는 예외 사유가요. 제일 중요한 게 증거인멸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도주의 우려거든요. 뭐 제가 보기에 그 도주 우려는 저는 높지는 않다 봐요. 이제까지 이제 그 수사에 협조하고 도주 우려는 이제 높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그 증거인멸 정황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김만배 씨도 전부 이게 전적으로 모든 공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용
정진상 씨도 이게 모든 걸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게 보석할 때 보면 자백을 하면 이게 인멸할 증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내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다 보석으로 풀어주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을 맞추는 이런 이제 증거인멸할 염려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보석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무엇보다 이게 과거에 김만배 씨는요. 또 이제 증거인멸도 있지만 한번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게 상당히 보석에는 좀 이게 불리한 사유로 이렇게 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서정욱 변호사 말처럼 이승훈 변호사님, 그 정진상 전 실장과 김만배 씨가 접촉 정황이 있는데 이렇게 다 보석을 허가해주면 앞으로 수사에 좀 차질이 있지 않냐 이 주장에 대해서는 정 전 실장 측은 뭐라고 좀 반박하고 있나요? 그런 거죠. 뭐 증거 인멸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이미 검찰이 1년 내내 수사해서 증거를 다 확보했는데 또 인멸할 증거가 있느냐. 그렇다고 보면 이건 불구속 재판이 아니라 검찰에게 잘못 보이면 구속 재판이 원칙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무죄 추정이고 불구속 재판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지 피의자가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요. 아니 구속돼서 교도소에 있는데 변호사들이 가기가 어렵거든요. 자신이 억울한 측면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이 나와서 증거도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변호사한테 이걸 알려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6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어야 되고 앞으로 또 재구속을 신청해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런 민주국가에서의 불구속 재판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만배 씨도 마찬가지예요. 1년 정도 구속됐었기 때문에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지 뭐 검찰에게 유리하다고 계속적으로 떨어주는 유동규나 남욱 씨 같은 경우는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자신은 진실이고 허위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김만배 씨는 1년 구속되고 또 구속돼야 되는 거 이건 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재명 대표 주변을 둘러싼 얘기 오늘 김만배 씨의 다시 구속된 김만배 씨의 첫 재판과 측근 변호사 과거 이태영 변호사의 사임계 제출 얘기까지 속보로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